오늘 잘 보이네. 가까이 앉으니까. 저번에는 아예 안 보여가지고. 아, 진짜? 아예 안 보시는 게 나았어요. 지난번에는 아무나 채팅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 예. 오늘은 이제 구독을 5일 이상 한 사람들만 채팅을 할 수 있게 걸어놨으니까, 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야,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된다. 아무리 이거 반복해서 그럴 수 있을 들어봐도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네. 모시게 됐습니다. 집값 고평가다. 추격 매수 자제해야 된다.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워딩을 했고 공식적인 그 담화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투기 수요와 지나친 심리 때문이고 공급 부족 때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네. 결이 비슷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할 때 시장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시장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잘 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의외로 정부가 시장은 잘 읽고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투기 시장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잘 읽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대상을 이제 국한시킬 때 이제 투기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투기꾼을 다주택자로만 국한시키는 부분, 이게 이제 잘못된 거라고 봤지, 시장을 투기 시장으로 보는 부분은 잘 보고 있는 거죠. 투기 시장인데 그 투기 시장을 움직이는 투기꾼이 작가님은 이제 둘 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전체, 국민 다주택 전체가. 플러스 실수요 1주택자 다. 그렇죠. 그냥 국민 전체가 사실 꾼이 아니고, 여기에서 조금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투기라는 거를 자꾸 잘못된 거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 도덕적으로. 그렇죠. 이런 걸로 이 프레임을 몰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는 투기를 안 하고 있다 막 감추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투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그러니까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꾸 투기라는 얘기를 하면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실 그냥 투기는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연스러운 거. 약간 본성이기도 하고요. 예. 인간의 1주택자도 왜 그 내 집 마련 언제 할까요?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네.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예. 거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인간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거를 네. 자꾸 자연스러운 거를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투기꾼. 그걸 욕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전 국민이 투기 시장에 참여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시장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공급이 부족하다. 네. 우리가 필요한 건 아파트지 네. 빌라 오피가 아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공급의 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맞는 말도 맞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과만 보면 공급 부족이 맞아요. 결과만 보면. 네. 근데 원인을 들어가면 공급 부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은 제대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걸 몰라서 네. 그 표현이나 이런 거를 그냥 곧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죠. 이 수요와 공급을 다 봐야 되거든요. 수요와 공급을 다 봐야 되는데 투기 시장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 버리죠.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급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급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시장의 공급. 분양, 그러니까 다 재고주택. 그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재고주택의 공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는 물건, 이것도 공급이거든요. 그다음에 입주할 때, 제가 이제 입주 물량은 정확히 얘기하면 공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입주할 때 또 안 파는 물건도 있고 팔려고 하는 물건도 있잖아요. 그럼 팔려고 내놓는 물건, 이것도 공급이고, 분양은 100% 공급입니다.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급인데, 문제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 상태와 똑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아파트 재고 매물 있죠. 그럼 투기 시장이 되면 이 매도자들, 집 가진 사람들의 심리도 똑같이 되거든요. 투기 심리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원래 팔려고 내놨던 물건들을 걷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시장에서 안정된 시장에서 공급은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공급이거든요. 숫자로 치면. 네. 그냥 우리는 이제 뭐 입주 물량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입주 물량 플러스 분양 물량 플러스 재고 물량, 재고 중에 이제 파는 거. 이게 공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투기 시장이 되면 이 재고 물량, 이 물량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 상태가 되는 거죠. 저절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기존에 팔려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려고 했던 물건이 확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 이 분양 물량이 줄어서 공급 부족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잘못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시장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공급 부족 상황이니까. 그 세 가지를 어쨌든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를 다 늘려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늘리려고 했던 건 정책으로 재고 물량을 집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아라. 이걸로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안 통할 것 같으면 저는 방법은 분양 물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댓글이 달린 게 뭐냐면 분양 물량은 2.5년, 3년 또는 5년까지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입주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약간 더블되는 거 아니냐, 카운팅이.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게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주거. 이게 집으로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착각 같은 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급을 거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주로. 예, 그러니까 집이 되어야 거기에 비로소 사람이 들어가서 사니까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서 수요가 그쪽으로 이제 해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정확히 보면 그 사는 목적부터 한번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는 목적, 집을 사는 목적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투자, 거주. 근데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주의 목적이 있는지 투자의 목적이 있는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거의 100%가 투자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이거를 사실은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본인 실거주라고 하잖아요. 나 실거주 할 건데 라고 뭐 얘기하면서 사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도 본인을 사실은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기꾼, 난 투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은 투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주도 똑같아요. 자, 제가 이제 그 거주의 목적이 있다라면 투자의 목적이 없고 거주에만 목적이 있다라면 소비재거든요. 근데 소비재의 특성은 뭐냐면 소멸되는 거예요. 자,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를 우리가 산다. 이제 운전을 하거나 운송 수단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인정하냐? 가격이 떨어지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소비재니까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다음날부터 바로 떨어지네. 네, 차는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제차를 막 몇 억짜리 사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난 반토막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손해인데 여러분은 그거에 울분을 토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인정하니까. 네, 인정하니까. 그러면 집을 거주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100% 떨어질 것 같아요. 1억이 확실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집을 사겠냐? 안 사죠. 아무도 안 삽니다. 집을 그냥 거주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전제가 뭐냐면 떨어지지만 않으면 사겠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올라가주면 좋고. 땡큐. 예. 근데 여기서 왜 우리나라 주택이 그 투자의 목적으로만 그 활용이 되냐면 손해보지 않는 임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전세. 그렇죠. 전세로 들어가면 거주의 목적은 해소가 되잖아요. 전세로 들어가면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임차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은 투자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필수품이지만 소비재로 본다면 무조건 어쨌든 필요한 거잖아요. 사거나 빌리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해볼 것 같으면 전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집은 그냥 그 암묵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내가 투자냐 거주냐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투자가 있는 거예요. 투자 목적이 상실됐다.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럼 안 사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집이 하락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진짜 연기처럼 완전히 사라진다니까요. 연기처럼? 예, 연기처럼 사라져요. 근데 이거를 하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전혀 모르죠. 저 같은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연기처럼 사라진다라는 걸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인정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근데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떨어질 당시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팔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떨어질 때 상황을 절실하게 느껴봤거든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진짜 신기한 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살려고 막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 산대요. 아니 그 부동산한테 막 이제 하소연을 하죠. 왜 안 나가냐? 아니 손님이 있어야 팔지. 손님이 오질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대기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대기.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눈앞에 안 보이는 거죠. 대기 상태로 관망을 하는 거예요. 관망. 더 떨어지나 아니면 올라가나 이걸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아예 안 사고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리는 동안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투자에 있잖아요. 그러면 분양권을 사는 사람은 그 목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수요가. 거기서 피가 붙고. 그러면 투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집이 되냐 안 되냐는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투자 목적으로 하나 사는 거니까 이거를 주식을 사든 분양권을 사든 집을 사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사고 이 사람은 수요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다른 다른 거예요. 구별이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입주 물량은 입주할 때 또 분양권을 내가 이제 실거주하는 사람은 실거주하면서 들어가잖아요. 파는 물건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공급이냐? 아니죠. 매매에서 공급은 아니죠. 팔아야 공급이니까. 그냥 집으로 될 뿐이지 공급은 아닌 거예요. 매매 공급. 근데 입주할 때 팔려고 또 내놓는 게 있거든요. 분양권을 팔 수도 있고 입주할 때 전세 맞추면서 팔 수도 있고 그건 공급이죠. 매매 공급. 팔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입주 물량은 매매 공급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칙적으로 공급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입주 물량, 1000세대가 입주하면 1000세대 공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1000세대 공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중에 일부, 100세대, 팔려고 하는 100세대는 공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 재고 아파트의 공급을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유동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유동적이니까 이거를 수치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수치화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입주 물량도 하락 때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입주 미분양이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입주할 때 미분양 상태, 안 팔린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프리미엄이 전혀 안 붙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그럼 분양권을 투자로 샀던 사람들은 완전 멘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갔을 때에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금 준비, 잔금 때 이제 자기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현금 준비를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입주할 때 올라갈 걸 기대하고 샀다가 현금 준비 많이 안 한 분들은 이때 완전 죽는 거죠. 짜증 나면서 막 이제 짜증이 문제가 아니고 잔금을 못 치르잖아요. 이제 던지는 네, 그러면 이제 압박이 실질적인 압박이 오는 거죠. 건설사에서 전화 오는 거죠. 잔금 내라고. 잔금 치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치르셔야 되는데 못 치르면 이제부터 이제 연체 이자가 붙으면서 신용에 어떤 영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에서 또 전화 와요. 중도금 대출 받았잖아요. 중도금 대출 받은 거 중도금 대출 상환하셔야 됩니다. 그거 못 하시면 신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 이자는 얼마 정도 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막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도 물량으로 아주 적극성이 거의 100%, 200%인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엄청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주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가 하나 딱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 전체가 초토화돼요. 최근에 그런 상황이 있었죠, 창원에. 아, 창원에? 네. 창원 보면 창원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성산구하고 의창 쪽은 막 올라가는데 마산 하포구 쪽은 완전 마이너스였어요. 그게 뭐냐면 마산 하포구 쪽에 부영 아파트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거의 전 세대가 미분양이었어요. 4,000세대가? 예, 전 세대가 미분양. 얘가 미분양인 상태로 입주를 하니까 주변이 완전 초토화되는 거죠. 그 지역 전체가 거의. 그러다가 이제 투기 바람이 불면서 얘가 거의 지금 아마 다 팔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그때 다른 구, 마산에 있는 다른 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거든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였어요. 이 지역. 미분양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은 원칙적으로 공급이 아닌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 여러분이 지금 지난 과거를 또 되돌아보면 헬리오시티. 많은 전문가들이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난리 난다고 했어요. 입주 물량이 10,000세대가 한꺼번에 확 입주하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강동구 쪽에 16,000세가 또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 폭탄이라고 했어요. 입주 폭탄.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엄청 하락할 거다. 폭락론자는 신났어요, 그때. 난리 났었죠. 니네 다 죽었다 이제. 근데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전혀 영향이 없고 그냥 쭉쭉 올라갔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시장이 상승장이니까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었단 말이에요. 헬리오시티가 그때 당시에 한 프리미엄이 5억에서 7억 정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원래 분양가가 7, 8억이었던 게 실제 이제 실거래가가 13억. 뭐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분양권을 샀던 사람들이 잔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전세만 맞추면 자기 10% 플러스 전세 그러면 분양가를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압박을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안 팔아. 팔려고 내놓는 매물들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게 적극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적극성.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팔려고 하느냐 아니면 간 보는 매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공급의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리오시티가 시장에 매물은 많이 나왔었거든요. 팔려고 매물은 막 몇백 세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게 그냥 간 보는 매물인 거죠. 그냥 내놔보고 사람들이 달려들면 더 올리고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구분해요? 그냥 시장에서 그냥 판단하는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 본성이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물들도 보면은 호가 우리 일반 재고 매물 보면 호가를 내놨다가 누가 달려들면 싹 걷어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계약했던 것도 막 파기시키면서 위약금 물면서 네. 올라갈 게 확실하니까 적극성이 완전 결여돼. 팔려고 내놔서 계약까지 한 거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재고 물량, 입주 물량은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상승장 때는 매물이 굉장히 적게 적극성은 완전 결여된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적극성은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익히 알려져 있는 공급 물량을 입주 물량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네. 그 재고주택의 물량을 상수로 보는 그렇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수요도 고정. 부동산 지인에 보면 적정 수요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놨잖아요. 빨간 선. 네. 그게 이미 잘못된 거죠. 적정 수요량이라는 건 없어요. 아니 내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무주택자가 2012년도에는 안 샀다가 지금 19년 20년도에 막 살려고 하잖아요. 수요가 지금 달라졌자 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다주택자가 이때는 한두 채 샀다가 이때는 막 10채 사고 20채 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이지만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적정 수요량으로 표시를 하냐고.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원하는 여러 대중들 때문에 이제 그걸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이건 억지죠, 억지. 아, 억지다? 억지죠.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수요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그걸 적정 수요량으로 지금 표현해서 지금 수요는 이만큼이다라고 얘기해.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지금 일종의 그러니까 사재기 그 일반 물품으로 표현하면 사재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사재기. 그럼 사재기가 벌어지면 지금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잖아요. 마스크 여러분이 한 개 필요한데 사재기 때 어떻게 했어요? 20개, 100개 샀잖아요. 박스 떼기로 샀죠. 지금 아마 집에 마스크들 막 그득그득 쌓여 있을 겁니다. 이게 초과 수요가 생기면서 적정 수요량을 넘어선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수요량이 넘쳐나는 것 때문에 가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하락으로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넘쳐났던 거죠. 내가 과도하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예요.